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금산중앙신문 장성수 대표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 도의원 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서명운동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님과 충청남도의회 김봉만 의원님을 초청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봉만 의원님, 네. 현재 충청남도의 전체 도의원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 42명이고요. 지역구원이 38명, 비례대표가 4명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가 2명, 국민의힘당이 1명, 정의당이 1명, 그래서 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또 이게 10대까지는 40명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전에도 2018년도에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니까 2명을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은 하나는 천안으로 하나는 아산으로 하고 해서 현재 4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강력의원 선거구 조정이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은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 4분의 1에서 4대 1에서 3대 1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 인구가 네. 27,543명 이상이래야 돼요. 네. 그러면 금산이나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한도 5만 5천 이상, 네. 이게 5만 6천 정도만 돼야만 네. 우리 이제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됐는데 네. 이 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런가니 사실상 도시보다 농촌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네. 도시에는 의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골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런데 시골이라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수 조정한다는 건 시골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현재 이제 충청남도 강력의원 선거구 재획정으로 금산군과 서천군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것 같은데 금산군과 금산군의 어떤 대처 방안은 있나요? 지금 우리 금산군 의회에서는 그 2010년도에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 자치구, 시군마다 네. 2명씩의 강력 도의원이 네. 있었는데 그때 법 개정을 해서 전체 시군 수의 네. 2배수로 이제 강력 의원을 수를 정하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자치구 시군의 네. 최소 정원을 그 1명으로 이렇게 개헌을 했죠. 개정을 했죠. 네. 그렇게 됨으로 해갖고 그 이후부터 이제 도의원 수가 1명인 곳이 생겼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40개 자치구 시군에서 1명인 도의원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농산 어촌의 지역에 도의원이 1명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그럼 농산 어촌에서는 민의를 대변할 대변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두루 골고루 되는 혜택을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2010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최소한 자치구 시군에 2명의 강력 의원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을 전국 의회와 함께 펼쳐갈 것이고요. 그러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농산 어촌 지역에 특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 강역 시도 의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소멸되어 가군 농산 어촌 지역의 강역의원 민의에 전달할 강역의원을 2명으로 해달라 취소 정을 이러한 운동을 펼쳐가고 있고요. 금산군에서는 이미 군민 서명 운동과
또 현수막 등을 게시해서 필요성을 네. 지금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2010년도 이전의 공직선거법에 보면 네. 자치구, 시군에 예. 2명씩 그 강역 의원을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광역 단체별로 예. 자치 시군 수의 2배수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개정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최소 인원을 1명으로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1명씩 있는 자치구 시군이 생기게 되었고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개정된 네. 공직선거법 개정이 잘못되었다.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로 자치구 시군에 광역의원이 2명씩 있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어면 그 지역, 그러니까 농산어촌 지역이 되겠죠. 네. 그쪽 지역에 특례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 인구 3만 넘는 그 자치구에는 2명 이상의 그 광역 의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기초의원은 지금 현재 최소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아, 7명. 네. 그럼 이제 광역의원은 최소 2명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 정수를 네. 2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이 아니라 사실 2010년도 공직선거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 예. 다시 이제 환원한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김봉만 의원님, 이제 인구가 이렇게 밀집 되어 있는 도심 지역과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농어촌 지역은 면적은 넓잖아요. 그렇죠. 면적은 넓고,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입구 편차 3대1 기준을 획일적으로 이게 적용을 하면 인구 한선인 제1선거구에서 충족되더라도 제2선거구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결국 통폐합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예. 하나가 없어져서 현재 2명인 도의원 누석수가 1명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수는 네.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 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 기초의원 정수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소가. 예. 근데 이제 도의원은 광역의원은 1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광역의원 숫자도 최소한 2명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골이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더 많고 인구 적은 시골은 국회의원도 없고 네. 도의원도 최소 2명 이상이라야 네. 시골 지역에 소외된 민원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는 인구 수로만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지방자치제를 이제 한다고 이제 작년에 이제 선포를 했는데 네. 지방자치를 하려면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정수를 정하고 네. 지방의원은 지방에서 정수를 정해서 네. 지방에 필요한 대로 의원 정수를 정해서 활용하는 게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넓은 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도심 지역 뭐 천안이나 뭐 아산 이런 데는 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도의원 수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어떤 민의를 대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다수에 의해서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된다 보면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그것도 1명이 줄어버리면 사실 이제 거기 도의회 가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변을 못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 보면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안이 도원이 10명인데 네. 2명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바로 아산이 1명 필요하고 네. 서산 당진이 1명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전라남도에 비하면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서산 당진도 15만, 17만이거든요. 네. 현재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뭐, 한 명씩 더 필요하겠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이 인구가 65만이란 말이에요. 65만인데 12명이 가고, 현재 이제 청양, 계룡, 금산, 서천이 한 명씩 된다면은 네. 충청남도 의회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어디 의회입니까, 여기? 어디가요? 12명 있는 데 의회하고 1명 있는 데 의회하고 네. 형편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예. 안 맞죠. 지역은 또 뭡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고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최소한도 2명은 각 군에 둬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고 일이 많은 건 절대 아니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촌에 가면 뭐 몇만씩 돼 있는 아파트촌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할 일이 그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이 시골에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또 소외된 분들, 자꾸 고령화되고 이런데 민원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사실상 도시보다 농촌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자꾸 이제 고령화되는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 시골을 배제하고 도시다 집중돼서 국회의원도 그런데 지방의원까지 거기다 집중적으로 인구수를 의원수를 늘려준다면은 우리 소외받는 시군은 구는 더 소외받고 더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명이 총 금산에서 10개 면을 도원이 관여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좌관 하나도 없고 네. 혼자서 어떻게 10개 면을 다 뛰어다닙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 인원은 2명은 둬야 된다. 이제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의장님, 예. 현행 이제 광역의원 선거구 이제 조정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보세요? 2018년도 그 헌재에서 판결문을 보면 네. 그 인구 편차에 따라 가지고 그 수를 이제 60% 기존에 했던 걸 50%를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금산군과 네. 서천군이 그 도의원 수 조정을 하는 군위로 네. 해당하게 됩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 17개 네. 그 자치구, 시, 군에서 네. 도의원을 한 명씩 줄여야 되는데 네. 17명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보면 시는 하나 있고 네. 16개가 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 어촌 지역에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인구 편차에 따라서 광역 의원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기초단체는 네. 주민 대의기관에서 기능이 그만큼 반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광역 의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또한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윤택해가는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일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도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인구수에 따른 권리만 준 것이 아니라 지역 형편이나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모든 부분, 뭐 농산어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공직선거법에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농어촌 지역 특례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역 시도의원에 대해서도 농어촌 특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특히 2010년대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에 2명의 도의원을 두도록 명시가 돼 있었던 걸 개정하면서 1명 이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명으로 최소 인원을 이러한 법률 개정이 좀 잘못됐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 판결이 너무 인구 편차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의원 수 1명의 감소는 소멸될 도시를 아주 빨리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와 협력을 해서 기초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에 2명씩 있도록 이런 것을 운동을 펼칠 것이고요. 정 그것이 아니 되더라도 최소한 그 공직선거법에 특례로 농산 어촌 지역에 특례를 두어서 광역의원이 2명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운동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힘써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기초단체 광역의원 최저 인원이 지금 27,000명 정도 되나요? 저희 금산군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충남은 이제 그 인구수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1만 8,183명입니다. 이거 강의원 선거 1인당 인구수가 5만 5,742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한선은 8만 3,613명, 하한선은 2만 7,871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구는 현재 인구가 한 5만 800명으로 봤을 때 가선거구는 이 기준을 넘어서 해당이 되고 선출할 수가 있는데 나선거구는 이 기준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18년 헌재 판결에 의한다고 보면 금산군이 도의원 수가 1명이 줄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도의원 수가 줄어서 농산어촌에 형평성은 없고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이 이루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그 공직선거법 2010년 그 이전 상태로 자치구 시군에 2명 아니면 농산어촌 특례 조례 법률을 만들어서 2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산군 인구가 지금 이제 지금 기준 한 기준이 27,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선거구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고 2선거구는 기준에 충족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본다고 보면 1선거구 유지가 되고 2선거구는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인원을 1선거구, 2선거구로 비슷하게 한 25,000명대로 맞춰놓으면 그래도 그 지금 현재 하한선 27,871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금산구는 대한민국가 모범적인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수가 광역시 주변이다 보니까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헌재에서 갖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기본적으로 가나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선거구에 기초의원 3명, 나선거구에 기초의원 3명을 지금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1명을 선출하고 있는데, 도의원 정수가 당연히 가선구에 1명, 나선거구에 1명, 이렇게 2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정수는 최소 정수 2명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자, 우리 김봉만 의원님,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대로 광역의원 정수가 모자라서 선거구가 이제 하나로 통합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가 쉽게 읍면으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난다고 하면 현행 금산군으로 본다고 하면 군수 선거가 똑같아요. 쉽게 읍면. 그럼 이게 광역인데 이제 그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원도 있고 공무원 한 700여 명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떤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활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뭐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녀야 되잖아요. 혼자. 자, 예. 이게 이 선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고, 만약에 역으로 이렇게 되면 도의원에 도전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뭐, 네.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있겠죠. 있는데, 예, 첫째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쉬지 않고 왕복하려면 3시간이고, 한 번 쉬었다 오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참 가장 어려운 곳에 살고, 충청남도민이면서 충청남도 땅을 밟지 못하고, 대전광역시, 예, 세종특별시를 지나서, 가야 되는, 이런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충청남도 금상원 불령 방울회가 있듯이 네. 충청남도 방울회라고 제가 늘 도의사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원의 역할인데, 예,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내가 볼 때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됐고 이건 악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철회되고 돼서 조그마한 군이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좀 적시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인구수 대비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급격해서 우리 군은 그대로 소멸되는 것을 빨리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국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왜 법이 있습니까? 평등하라고 있는 거지 현재 법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제 그 광역의원 즉 도의원이 1년에 도에서 가져오는 정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잖아요? 한 명이. 다 이런 거 빼고, 네. 그 가져오는 돈이 이제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이죠. 뭐 네. 농로포장, 네. 폐수로 뭐 이런 거 하고 뭐 인삼 뭐 연작장에 피해 예방하는 거,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 뭐, 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몇십 가지가 종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년에 보통 한 우리가 도원들이 20억에서 30억을 가져옵니다. 2, 30억 정도. 예, 그걸 가집니다. 가져오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이제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것도 의원 수대로 준다 이게 돈을 의원 수대로 주는데, 원래 의원 수대로 본 예산에 5억 추경에 2억을 주는데 그보다 이상을 우리가 세대 배 이상 더 가주죠. 더 가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되면은 얼마입니까? 84억이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금산은 7억분이 안 가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균형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엄청난 불이익이죠. 예.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도의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그래요. 이게 의원 수대로 주지 말고, 시군 단위로 묶어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적시적소에 따로 쓰겠다. 네. 그러나 의원 정수대로, 의원 수대로, 이게 의원 현업 사비를 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은데는데 적은데. 불이익 받는 거죠. 불이익을 많이 받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 충남이 예. 전남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지만 광역 기초의원 수가 네. 전남보다 네. 더 적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가요? 인구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 정수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되는데 현재로 와서는 그것이 충남만 적용이 돼요. 전라남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라남 인구가 187만이고요. 네. 우리 충남이 210만입니다. 시군별로 봐서는 고가 22개고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네. 7개 시군이 더 많고요. 네. 도원 수는 고가 58명이고 네. 충남은 42명이에요. 16명이 전라남도가 많습니다. 네. 기초원도 243명이고 네. 똑같이 243명이에요. 네. 이것도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지가 기초원은 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번에 2018년도에 기초원 정수 조정하는데 금산, 서천, 태안이 8명, 7명이 줄었어요. 네. 근데 태안 같은 경우는
871명인데 줄었어요. 그럼 전라남도를 한번 보자고요. 전라남도 담양은 46,545명인데 도원 2명에 기초원이 9명이에요. 네. 고성군은 43,305명인데 도원 2명에 8명. 네. 장흥군은 37,528명인데 2명에 7명. 강진군은 34,487명인데 2명에 8명. 네. 장성군은 44,432명인데 2명에 8명. 네. 완도군은 49,757명인데 2명에 9명. 신안군은 38,907명인데 2명에 9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현재 아니 6만 1,000짜리는 8명에서 7명이 줄이고 34,000, 37,000, 38,000짜리는 그냥 8명 하면 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충남이 전남보다 힘이 없나 봐요. 힘이 없는 건 이제 네. 국회의원이 것이 안 되고 그랬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영암군이 53,000이에요. 네. 라고 영광군이 52,000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2명, 8명씩이에요. 네. 그러면 9개 그 군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7개씩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네. 2개는 우리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렇죠. 우리도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할 얘기 없어요. 그것도 한 명씩이라고 하면 다 한 명씩 주고 7명씩 줄인다면. 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예. 먼저 번에도 6만 1,000인 태안군을 갖다가 8명에서 7명에 줄이면서 3만 4천 있는 데는 그대로 8명 한 명 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형편도 안 맞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원 9개 군의 의석수를 한 명으로 줄여야 되고 네. 우리가 줄인다면 줄여야 되고 네. 군원도 8개 군이 7명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게 전라남도도.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전라남도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참 불합리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은 공평하고 지금 균형 발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자체도 균형이 안 되는데 뭐가 균형이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지방의원의 그 의정비나 세비는요 지방에서 줘요. 네. 국비도 안 주고. 네. 근데 이런저런 간섭하고 도원 정수를 어느 데는 그냥 놔두고 인구가 적은데 놔두고 어느 데는 인구가 더 많은데 줄이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교령 같은 데는 43,000인데도 한 명이고 7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충청남도서 이게 과연 살아냈던가. 이게 너무나 참 비현실적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해제를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각 지방으로 넘기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장님, 네.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 이제 대도시와 비교해서 인구가 적은 이제 대신 도의원 1명이 아까 좀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면적이 넓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민의 반영이 어렵다는 거 보는 거죠. 네. 아까 또 우리 이제 그 김문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 1명당 예산을 한 2-30억 정도 적정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의원 수가 적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지역 대표성, 도의회에 가서 지역 대표성이나 어떤 입주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도의원 수가 최소 2명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그렇게 보는데 여기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도의원 수가 2명이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네.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또한 그 광역 그 단체에서 중요한 사업을 네. 선정해서 결정하는데 네. 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2명이면 네. 1명일 때보다 네. 훨씬 낮겠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인구 편차만으로 가지고 광역의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고 네. 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농산어촌 지역으로 그렇죠. 가는 겁니다. 네. 현재 뭐 40개
자치구 시군에 네. 그 강역위원이 한 명인 곳이 있는데 보면 거기는 자치구 2곳, 또 시 2곳, 나머지 36곳은 네. 모두 농산어촌 군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현재 판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이제 17개 우리 그 자치구 시군을 보면 거기는 한 군데 시 빼놓고는 16군데가 농산어촌에 속한 군입니다. 네. 이러는 불균형적인 그 광역의원 수 조정은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광역 의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그 광역시 그 도에 가서 나타나고 그것을 하는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인구차가 네. 심하고 있어서 개발에 대한 불균형이 네.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광역 의원은 2명을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개특위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인구차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교통, 여러 가지 지역 편차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실시기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뭐 우리 공직선거법 제22조에는 네. 갖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있는 네. 그 별표입니다. 네. 그 정개특위 의원 수 등을 정하는 기초단체 네. 인걸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이기 때문에 22조에는 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서 최소한 자치구 시군의 광역 시도의원이 2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17개 이제 시군, 네. 시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금산군 의회에서도 이제 그 17개 시군 단체장과 네. 좀 연대해서 네. 어떤 그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저희 금산군은 뭐 이미 네. 그 주민 서명운동 또 현수막 게시 등 주민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금산군 의도 이번 네. 임시회에서 의원 5분 발언과 네. 결의문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는 그 결의문을 네. 중앙부처 국회에 보낼 것이고 또한 그 도연수 정수 최소 정수 2명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네. 또 농어촌 지역 특별법을 네. 만들도록 네.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와 네. 협력해서 네.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결의문을 전국 지방의회에 보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기도 찾아가서 우리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10월 달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12월 달 되면은 결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불과 뭐 한 2달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촉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네. 네. 그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언론이 중요하고 저기 뭐 이장님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하고 특히 의회에서는 구역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갖고 서명운동을 적극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지방의회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의회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일단 협조문을 발송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전국적인 힘을 모아서 꼭 자치구 시군의 광역 시군 시도의원이 2명이 될 수 있도록 네. 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임시회에 네.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우리 김봉만 의원님 앞으로 이제 그 의회에서도 금산군 의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하고 금산군에서도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충청남 도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이죠? 도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그 공개적으로 예상되었고 지금 현재 답답한 데가 금산하고 서천이잖아요. 네. 서천 도원하고 금산 도원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군의원이나 도원이 현직에 이제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전유물을 안 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현재 의원들이 군이나 도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체해서 이것을 좀 우리 금산군이 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생하면서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장수 대표님이 이 자료 부분 보면은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한 명으로 도원을 줄인다는 게 장하고 광진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9개 중에서 7개 군은 그대로 2명씩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초원도 가고요.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네. 예? 아니 5만인 그 지역의 그 광역원은 줄이고 3만 7, 8천, 4만 4천, 뭐 4만 이런 데는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근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이 인구 기준도 아니고. 이렇게 약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강한 사람은 그걸 보는 거. 네. 지금 그렇잖아요.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충청남도하고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데 국회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배워서 오잖아요. 충청남도하고 대전에서. 참, 우리 의원님들, 이제 충청남도 국회의원님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인 국회의원들의 문제죠. 형평성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가장 준수하고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법을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에서 3대1로 한다는 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디는 이 잣대도 되고 어디는 잣대도 안 되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9개 군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면 우리 할 얘기 없죠. 왜 거기는 갖다가 9명을 줄여야 되는데 2명만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정개특위 의원님들이 좀 제대로 근시안적 아니라 대성적 차원에서 이걸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장님, 이제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광역의원 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또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협심해서 우리 광역의원 2명 지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히 서명 운동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의회와 금산군이 저희 광역의원 2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홍만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금산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려서 또 고맙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후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군의회 의원을 2번을 했고, 의장도 2번 했고, 충남시군 의장 협의장도 했고, 전국시군의회 의원 그 감사도 했습니다. 또 도에 가서 예결위원장을 2번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의 이것은 김봉만이와 또 현재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의원을 할 수 있고 금산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같이 해서 협조해서 우리 금산군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신 2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산중앙신문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